네. 이게 여러분들이 가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제일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실험 중에 하나고, 얘가 가운동량 보존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과기설 때 했었어요.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무거운물체를 달고 있으면 얘네들의 질량에 따른 뭐를 가지냐면, 우리가 여기가 회전 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팔의 길이만큼 회전 관성 모멘트를 가져요. MR 제곱만큼 두 개나 가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MR 제곱을 우리가 두 개나 가지게 되는데, 이 관성 모멘트 값을 뭐하냐, 여기서 얘를 뭐를 줄여버리냐, 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R을. 그러면 얘가 관성 모멘트인데 이 I가 뭐에 줄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한테 매번 작용하는 돌림이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줘요. 계속.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일정하게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뭐 하냐면, 얘가 갑작스럽게 팔의 길을 줄이면서 I를 줄이니까 뭐가 증가하냐,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 가운동량이 I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빨라지는 게 가운동량 보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운동량 보존 중에 못 본 거는 얘를 못 봤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얘도 가운동량 보존입니다. 화면 주소 한번 우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예요. 오늘 설명할 거. 잘 봐요.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오토바이 한 바퀴 회전했죠, 얘는. 야, 이거 씨가 내려버리네. 안 무섭냐? 근데 얘랑 앞에 있는 묘기의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같이 나눴는데. 오빠가 안 잡아서 잡아서 앉아버리네. 앉아버리네. 그리고 얘가 약간의 고양이가 회전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도 뒤집어 놓으면 알아서 뒤집잖아요. 나 비슷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못 나오는데?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보라고. 알겠어. 와 멋있다. 안 무섭네. 이묘기는 이런 형태가 하는데 다음 묘기가 봅시다 이제. 자, 봐요. 아까랑 이 묘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를 닮았냐면, 야, 중요한 점이 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도 오토바이 회전하죠. 앞에 거 회전 안 하죠. 걔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얘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면 이렇게 가죠. 오토바이가 회전 안 하잖아요. 오토바이가 회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이묘기예요. 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손을 잘 봐봐. 뭐 하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절대 오른손은 손잡이에서 안 놓습니다. 왜냐?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게 오늘 할 겁니다. 뭐냐? 얘가 오른손을 안 놓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오른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요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고 가정할 때, 네, 요 오른손을 안 놔요. 왜 안 놓느냐? 이유가 있어. 오토바이 타본 사람? 야, 5일 정도 타봐야지. 오른손에 하는 역할이 뭘까요? 사실 방금 당황했어요. 잡아요. 오른손에 잡아요.
예. 뭐 할까? 얘가 뭐야? 맞아요. 여러분 오토바이 모션이 이거잖아. 얘가 뭐 하냐? 얘가 악셀입니다. 아. 얘를 당기면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이상한 공사 안 누리는 뭐냐? 얘네들이 맨 처음에 당연히 가고 있으니까 바퀴가 뭐 할 거냐면 바퀴가 이런 형태로 굴러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형태의 뭐야? 이 정도의 가공 용량 가지고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뭐 하냐면 얘를 악셀을 쫙 당기는 거야. 그럼 저 바퀴가 도는 속도가 뭐 할까? 더 빨라질 겁니다. 각속도가 증가하니까 얘네들의 뭐가 생겨? 델타 L 벡터가 생겨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자체로 비교할 때 이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해볼 때 보면 나한테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큰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내 자체 내에서 얘가 활정 각도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메꾸려고 뭐 하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버리는 거야. 이 반대 방향의 회전 속도, 각속도 만들어낸다는 거지. 델타 L 벡터. 그러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얘 가공 능력 뭐 하니까? 보존되니까. 네,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보존시키는데 결국에 이거인 거죠. 뭐냐? 우리가 사람이 바퀴한테 가공용 토크를 줘요. 내가 토크를 준단 말이야. 힘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냐면 얘네들의 가공 능력이 변해. 그러면 뭐 하느냐? 이제 문제는 이거지. 바퀴가 사람한테 토크를 줬더니 외부에서 말하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바퀴도 사람한테 토크를 주는 겁니다. 바퀴 벌레가 이거니까. dt분의 d 얘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서로 무슨 힘이야? 서로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얘나 얘를 더하면 몇이야? 없는 거지. 작용 반작용적인 힘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dt분의 d에 L 바퀴와 L 사람의 가공 능력이 0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크기가 뭐 하는 거야? 얘가 1.5. 결국에는 가공 능력 보존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저 가공 능력 보존이 좌우한테 서로 주지만 걔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도 한동안 얘네들이 뒤집어 놨을 때 왜 이렇게 내려가냐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걸 찾아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설명하기보다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설명 잘해놓은 거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왜? 우리도 고양이 한 마리 생겼잖아 이제. 우리도 슈레딩거 하나 생겼잖아. 아니 근데 엄청 많아요. 한 마리가 아니고. 그럼 우리도 이제 바꿔. 서울 가구처럼. 슈레딩 걸어 바꿔. 왜 슈레딩 거예요? 슈레딩 슈레딩 거의 고양이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과수. 그리고 서울 가구의 딩은 죽었대. 그러면 슈레딩. 그럼 저희가 딩하죠.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는 슈레딩과 딩이야?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공 동량이 보존되고요. 이 가공 동량이 되게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전 운동을 할 때 제가 3차원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일명 자이로 센서라고 이야기하고 자이로 스코프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얘예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자이로 스코프가 뭐고 이러고 하면 이런 게 각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 측정하고 이런다고 그래. 몰라 근데 그게 뭐냐 얘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잘 보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이게 원래 당연해요. 왜냐? 자원 왔을 때 누가 더 무거우니까. 여기가 더 무거우니까. 이거 무겁잖아.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회전시킬 때죠. 얘를 회전시키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봐요. 그리고 어디로 회전하는지도 잘 봐요. 얘네들의 축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느껴져. 그러면 얘를 뭐하면 반대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얘가 약해 이게. 내가 힘이 약해. 네. 반대로 회전합니다. 반대로 회전시키면 얘는 회전축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보통은 얘네들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축이 돌아가는 속도를 세차 각속도라고 합니다. 얘가 왜 작용하는지를 봅시다 이제. 네, 그냥 간편하게 각도를 90도 정도만 해서 얘기할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x의 평면에 대해 놓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가 여기 점에서 팔이 이 정도 있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y축 위에 있었다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회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의 가운동량은 어디에 작용하고 있어? 요만큼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운동량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왜? 회전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냐? 얘가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으니까 얘네들 뭐해? 아래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네들이 회전할 때 중력을 받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봤더니 뭐냐? 요만큼의 팔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팔의 모멘트, 팔의 벡터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가 작용하냐? 팔의 길이와 중력 때문에 얘의 토크가 작용합니다. 왜? 우리 토크는 뭐니까? 글쎄.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 잡아봐. 토크가 어디로 작용해? 얘네들이 뒤에 방향으로 작용해. R 방향, MG 방향 잡으면 이쪽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는 게 보이죠. 얘를 보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평면으로 만들어줄게. 평면으로. Z축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봐. 하늘에서 바라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런 형태야.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얘네들이 모멘트 팔이 어디냐? 모멘트 팔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얘 가운동량이 이 방향이야. 위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근데 토크가 어디에 작용하냐면 토크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토크가 작용하니까 얘가 뭐 할 거냐? 가운동량이 뭐 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가운동량이 토크 때문에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이 토크 때문에 가운동량이 변할 겁니다. 델타 1벡터가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하냐? 그 방향에 계속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하냐면 우리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학습되어 있는 것처럼 얘네들 가운데 이런 형태로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발생하는 이 각을 뭐라 그러고 세차라 그래요. 얘를 요끼를 세차라고 이야기하고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세차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하냐면 실제로 지금 가운동량이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토크 때문에. 토크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가운동량이 변했다고요. 얘가 변했는데 얘의 크기만 비교하자. 그러면 이 뒤에 벡터는 뭐냐? 요만큼만 변한 거야.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요 가운동량에다가 d파이를 곱한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세차 각속도라고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얘를 d분의 d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여기서는 L분의 토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잘 봐요.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생각할 때 빨리 돌리는 게 빨리 움직이겠어? 느리게 돌리는 게 빨리 움직이겠어? 빨리 돌리는 게 빨리 움직일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직관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반대입니다. 얘네들을요
빨리 돌리면 이 정도로 가요. 근데 얘네들을 살살 돌리면 얘는 중력 분위기긴 했는데 요 무게만 좀 맞출게요. 무게만 살짝 좀 맞추면 돼요. 무게가 좀 잘 맞아요. 잘 보여. 갈 수 있어. 하지 않는다. 잠깐만. 좀. 근데 이 세차가 제가 아는 세차예요. 나? 그 차청소하는 거. 그 차종도 달라요. 카우시랑. 이것도 괜찮다. 돌리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너무 움직이는데? 얘 때문에 밑에 균형이 안 맞나 보다. 요 정도 이렇게 느리게 가거든요. 실제로 빠르게 돌리면. 근데 얘가 천천히 돌리면 움직임의 양이 각도가 훨씬 더 빨라요. 당연히 무게 때문에 느리게 돌릴 만큼 얘 관성 분위기가 내려가긴 하거든요. 얘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토크가 지금 우리가 크기만을 따지면 우리가 수직일 때 얘네들은 중력의 8의 길입니다. 근데 각 운동량은 뭐냐? I 오메가예요. 그러면 실제 보면 질량 정해져 있어요. 안 변해요. 중력과 속도 정해져 있어요. 안 변해요. 저 도는 축까지의 거리 안 변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애도 회전과 성분이 다 안 변하잖아. 뭐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얘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오메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하는 거야? 세차 각도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면 빠르게 돌수록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뭐 하느냐? 네,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세차 속도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자이로스코프 풀어가고 얘가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에 회전 방향에 따라 얘네들 변하는 게 다르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게 자이로스코프예요. 기본 원리 자체가. 네. 그래서 회전하는 속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거 하나만 넘어갈게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좀 빼먹었더라고. 미안. 뭐냐면 네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빼먹었습니다. 평형에 대한 이야기. 이 칼로리비네요. 네, 요 얘기를 좀 까먹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까지 생각할 때 평형의 조건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기 때 배웠던 그냥 선형역학에서는 평형은 조건은 이거예요. 이 애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으면 네, 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거나 말 그대로 얘네들의 힘의 크기가 0이면 뭐냐? 평형 상태 이룬다고 이야기했어. 물체 운동에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근데 문제점은 얘만 가지고서는 평형 상태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잘 봐요. 내가 얘를 이렇게 들으면 평형 상태 유지해요. 똑같은 힘을 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얘를 점이 아니라 이런 강체라고 생각하고 힘을 주는 곳을 바꿔. 그러면 내가 얘는 뭐 해버리니? 힘을 주면 똑같이 힘을 주면 네,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만 작용해서는 안 되고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플러스 우리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네들에 대한 토크들에 대한 합도 0이어야 우리는 평형 상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개석 수능에서 물체에서 많은 문제, 킬로미터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이 토크 평형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수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4M짜리 막대위에요. 4M이 하나 있고요. 얘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요. A라는 장력이 있고 여기 실이 하나 걸려서 B라는 실이 하나 있고 여기에 6L짜리 막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 뭐냐? 일단 흰 평형 이루고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으려면 모두 영역이 되느냐? 토크도 영역상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흰 평형만이 아니라 토크형 둘 다 써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의 흰 평을 먼저 계산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4m, 4m 작용하니까 여기 작용한 실의 TA, TB를 구하라고 아마 문제가 이거일 거예요. TB도 구하라. TB를 구하라 라는 거고 모두를 표시하면 얘가 6m입니다. 그래서 6m지. 6m지 얘도 중앙에서 4m지. 여기가 4m지.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얘 TB, TB.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에 제가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 맞은 곳에서 작용하는 뭐가 존재해. 여기서 수직 간격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문제 풀 때는 회전축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회전축을 어디로 정의하면 편하냐? 회전축을 여기로 설정하면 편합니다. 네, 이런 건 힌트니까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축을 여기로 설정합니다. 어디를 평형을 이뤘다는 건 축을 어디로 잡든 다 평형이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를 평형으로 잡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굴림운동 얘기할 때 앞에서 굴림운동 얘기할 때 얘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얘를 여기를 축으로 보면 얘네들은 운동이 두 가지인 거야. 회전과 앞으로 직진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축을 어느 동안이니까 회전축은 여기로 설정해. 어차피 일정하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EV, V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예. 이런 것처럼 회전 평형을 구할 때는 어디를 축으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는 여기를 축으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문제 풀 때. 다른 데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